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으로 드디어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유튜브를 할까 말까 좀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일도 하고 있고 육아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 싶어서 조금 많이 망설였었는데, 아무래도 인스타그램만 하다 보니까 우리 뽀송이들이랑 소통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유튜브로 오늘 처음 찍게 되었어요. 많이 봐주세요. 첫 영상은 제가 Q&A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무물창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이제 많이 받아봤는데,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읽기에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핸드폰에 질문들을 써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언니 이름이랑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왜 뽀송미예요? 제 이름은 이제 이보성, 올해 나이는 31살이고요. 키는 163.8인데 반올림해서 164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지금 49kg고 좀 관리를 할 때는 46에서 48 왔다 갔다 하고, 관리를 안 하는 이제 비수기 때는 49에서 50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뽀송이라는 이 질문이 또 이제 많았는데, 이름이 뽀송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이름이 이보성이라서 별명이 약간 뽀송뽀송, 녹차, 의리의리, 막 김보성씨 이런 별명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아이디를 만들 때 뭐 의리의리, 녹차 이런 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뽀송에다가 제 성을 붙여서 뽀송이라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름도 똑같이 뽀송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뽀송 언니 MBTI 뭐예요? 저는 ENFJ, INFJ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E랑 I랑 퍼센테이지가 거의 반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어떨 때는 E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I 같기도 한데, 그날 텐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렌즈 자주 끼는 거 말해주세요. 저는 오렌지 내추럴데이 브라운을 정말 많이 껴요. 지금도 오렌지 내추럴데이 브라운을 꼈거든요. 제가 꼈을 때 저의 눈동자에 가장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오렌지 비비링 브라운을 좀 꼈었어요. 근데 그거 끼니까 여러분들 좀 예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내추럴데이 브라운이랑 비비링 브라운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끼고 있어요. 화장 진하게 안 하는 이유, 연하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20대 초반에는 지금보다 화장을 좀 두껍게 했었어요. 그래서 섀도우도 훨씬 진하고 립도 쨍한 거 바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좀 답답해 보이고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했는데 훨씬 눈도 시원해 보이고 얼굴도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한테 맞는 화장이 있는데 그거를 좀 찾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0대 초반에는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한 중반쯤부터 나는 좀 화장을 연하게 하는 게 어울리는 얼굴이구나를 깨닫고는 항상 좀 화장을 할 때 이 정도로 딱 유지를 합니다. 평소 좋아하는 옷 스타일, 저는 꾸안꾸, 꾹꾹꾹 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옷 입을 때는 자켓에 진을 매치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옷장에 정말 자켓이랑 바지가 정말 많아요. 치마는 불편해서 그런지 잘 안 입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는 뷰티템 하면 피부 메이크업이잖아요. 피부 화장하기 전에 항상 페이드 선크림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발랐지만 이제 틴 쿠션, 저의 제일 애정템, 이거를 정말 대부분의 피부 화장은 거의 다 이거 틴 쿠션으로 해줘요. 그리고 또 매일 하는 데일리템 중에 이제 뿌리 볼륨 고데기,
저는 여기 정수리 볼륨이 없으면 미역줄기 같이 딱 붙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뿌리 볼륨을 신경 써서 이렇게 살려줍니다. 뿌리 볼륨은 생얼일 때도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뭔가 머리가 너무 딱 붙어 있으면 거울을 봤을 때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뿌리 볼륨 진짜 꼭 하고 나가요, 저는. 결혼 전에 뭐 했어요? 결혼 전에는 제가 쇼핑몰 모델로 5, 6년 정도 일하다가 결혼과 임신을 동시에 하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1년 만에 팔로워 커진 방법.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쇼핑몰 모델로 일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사진이나 릴스를 좀 찍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쁘게 잘 나오는지를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컸던 것 같고, 제가 릴스가 많이 뷰수가 터지면서 팔로워가 갑자기 많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진짜 저희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저도 신기한,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커져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뽀송이들. 남편과 연애썰, 결혼하게 된 계기. 처음에 남편을 아는 언니한테 소개를 받았었는데 이제 연락을 하다가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와서야 이제 한참 뒤에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별로였는데 이제 실물이 훨씬 괜찮았다. 진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처음 만나고 그 두 번째 만남 갖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제가 의도치 않게 너무너무 바빴고 친구들과 약속도 많았고 계속 두 번째 약속을 이제 미루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약간 오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 약간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을 어찌저찌 하다가 좀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했는데 또 그 다음번엔 또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자주 만나면서 대화도 그만큼 많이 하게 되고, 약간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귀게 됐고, 그렇게 사귀면서 3개월 뒤에 지금의 첫째 딸이 생겨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애 썰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연애는 진짜 거의 3개월 하고 저희가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진짜 급하게 준비해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임신했을 때 몇 킬로 찌셨어요? 임신했을 때 거의 20kg 가까이 쪘었어요. 제가 결혼 전에는 46? 한참 말랐을 땐 44kg까지도 몸무게를 찍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이 임신을 하고 먹덧이 와가지고 엄청 먹은 거예요. 산부인과 선생님도 이제 그만 먹으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먹었었는데, 그래서 몸무게가 68kg, 70 가까이 쪘었거든요. 정말 그걸 빼느라 좀 힘들었었습니다. 둘째 때도 많이 쪘어요, 저는. 그래서 둘째 때는 그래 이때 먹자라는 심정으로 또 다시 많이 먹고 열심히 또 관리를 해서 지금의 이제 저로 복귀를 했죠. 출산 후 몸매 관리, 식단 너무 궁금해요. 이거는 근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붓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붓기 관리만 잘해줘도 3kg 찔 거 1kg 찌고, 이 붓기를 오래 들고 있으면 이게 무조건 살이 되거든요. 이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아기를 낳고 이제 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20kg 쪘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리원에서 10kg를 빼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조리원에 일주일을 있었는데 사람이 일주일 만에 10kg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운동도 안 했는데. 일주일 만에 10kg가 빠졌다는 건 그게 다 붓기였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항상 이제 붓기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로. 항상 붓기티 마시고, 아침에 이제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는 항상 뭐 붓기팩도 많이 하고, 뭐 유산소 하러 갔다 오기도 하고. 그리고 식단은, 전 식단은 안 해요. 그냥 식단, 제가 하는 식단은 그냥 좀 덜 먹기. 살찌는 거를 덜 먹어야 덜 줍니다. 근데 이제 닭가슴살 샐러드 이렇게 맞춰서 먹으면 저는 이게 나중에 요요 현상이 오더라고요. 너무 좀 폭식을 하게 되고
부작용이 와가지고 그냥 평소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좀 적당히 먹고 관리할 때는 밤에는 먹지 말자. 공복 유지. 붓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날부터 이제 그날 저녁 6시부터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다음날 아침까지 최대한 공복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 국제학교 보내셨는데 제주에서 생활이나 평소 교육감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서울 올라오게 된 이유. 저는 제주에 대한 좀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한참 심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연에 대한 더 로망이 생기기도 했고, 그러면 제주에 한번 내려가서 살아보자. 아이들도 너무 답답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한번 다 같이 내려가서 살아보자 싶어서 이제 거기 국제학교를 테스트하고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가족은 너무 만족하면서 지냈었어요. 위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제주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었고 아이도 너무너무 만족했던 그런 제주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제 일을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저희 아이들이 아빠를 많이 찾고 좀 슬퍼했어요. 아빠랑 헤어질 때마다 이제 첫째가 좀 많이 울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단점이 있구나를 느끼면서 그때부터 이제 연아랑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연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계속 제주에 있는 게 좋아? 아니면 아빠랑 같이 서울에 올라가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연아가 생각을 해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겠대요. 그러다가 한참 한 일주일 뒤쯤에 연아가 갑자기 저한테 엄마 나 생각했어 라고 하면서 제주 학교 너무 좋은데 아빠랑 서울에서 살고 싶어. 우리 서울로 이사 가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아한테는 지금 정말 이런 가족이랑 울타리 그리고 아빠와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거를 느꼈고 바로 이제 제주 생활을 정리 준비하고 바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전체가 다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는 다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만족을 했다. 평소 교육관은 솔직히 뭐 교육관이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를 잘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엄마 역할이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나이 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해주는 게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공부도 시키지만 다른 체험 학습이나 뭐 새로운 수업을 정말 많이 하게끔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저는 자주 하는 피부과 관리랑 홈케어 저는 1년에 2번 정도 울서마지, 울세라를 같이 이제 섞어서 해주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울서마지로 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아이 둘을 낳다 보니까 이런 탄력이나 리프팅에 좀 정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리프팅 레이저를 좀 1년에 한 2번씩 하는 것 같고 저는 피부가 너무 얇아서 그런 자극이 센 피부과 시술을 주기적으로 못해요. 대신 이제 가끔 뭐 스킨 부스터라든지 피부과 시술을 하고 왔을 때는 홈케어로 그 유지기간이 길어지게끔 집에서 좀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마지막, 평소 일상. 평소 일상은 사실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챙기고 또 이제 미팅하러 갔다가 또 촬영도 했다가 그러다 보면 또 금방 애들 올 시간이 되고 그리고 미팅이나 촬영이 없을 땐 이제 친구들이랑 브런치를 먹기도 하고 지인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하는데 예전에 육아만 했을 때랑은 되게 삶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바빠서 이제 정신 없을 때도 정말 많은데 꼭 육아가 아닌 제 일을 하면서 엄마로서가 아닌 좀 저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너무 재밌고 보람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찍은 거라서 제가 좀 말도 많이 더듬은 것 같고 지금 막 계속 땀이 나요. 제가 지금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지금 저 혼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저의 일상을 정말 편하게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열심히 찍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콘텐츠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의견들을 또 반영해서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를 좀 편하게 많이 내려놓을 생각이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